안녕하세요. 자세히도 원장 최종현입니다. 예, 마지막 6장입니다. 분산형 전원 설비입니다.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1강에서 우리가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분산형 전원 설비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한전 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수용가로 이렇게 분배가 되죠. 되는데, 분산형 전원 설비는 이런 수용가 근처에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 있죠. 뭐 이런 태양광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뭐 연료전지 이런 것들, 뭐 소형 열병합이나 소수력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 분산되어 있다. 우리가 한전 계통과 분산되어서 소용가에 전력을 공급을 해준다라고 해서 분산형 전원 설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분산형 전원 설비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전기들은 있죠. 뭐 일단 풍력 발전은 제외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들은 직류입니다. 직류죠. 직류니까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이런 DC, AC가 뭐예요? 인버터를 얘기합니다. 인버터 설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류기 때문에 저장하는 설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재생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태양광이죠. 태양광 발전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한번 보면은 풍력 터빈, 그대로 가볍게 받아주세요. 풍력 터빈입니다. 뭐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 풍력 터빈입니다. 분산형 전원 부분에서. 그 다음에 풍력 터빈은 지지하는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풍력 발전 보시면 탑 있죠? 타워입니다. 타워와 기초로 구성된 풍력 터빈의 일부분이고요. 풍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요즘 많죠? 단일 또는 복합 풍력 터빈은 원동기로 하는 발전기와 그 밖의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풍력 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럼 자동 정지예요. 우리가 풍력 발전소가 무조건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가 남아 돌아도 정지를 시키고 문제가 발생해도 풍력 발전은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터빈의 설비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의 작동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풍력 터빈을 정지시키는 것을 자동 정지라고 합니다. 근데 MPPT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최대 출력 추종을 MPPT라고 합니다.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이라고 해서 MPPT 뭐 회전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해서 최대 출력을 추종하는 것 정도 용어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계통의 연계 설비의 시설입니다. 우리 계통 연계, 전력공학에서 들어보셨죠? 계통 연계 설비인데, 계통 연계의 범위가 뭐냐? 분산형 전원 설비 등을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입니다. 계통 연계. 한전 계통과 분산형 전원을 연계한다는 거죠. 여기서 전력 계통이라면 전력 판매 사업자의 계통, 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의 계통 및 독립전원 계통 모두를 말한다 겁니다. 그 다음에 계통 연계 설비의 전기 공급 방식은, 계통 연계를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일단 분산형 전기 설비의 전기 공급 방식은 전력 계통과 연계되는 전기 공급 방식과 동일할 것. 220V, 60Hz라면은 분산형 전원 설비의 전기 공급 방식도 60Hz, 220V여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설비 사업자 한 사업장의 설비용량 합계가 250kVA 이상일 때, 분산형 전원 설비 사업자 한 사업장의 설비용량 합계가 250 이상일 때는 송배전 계통과 연계 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효 전력 감시하고요.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전압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치 시설해야 된다. 250kV 이상이면은요. 그다음에 저압 계통 연계 시, 계통 연결을 하는데 저압 계통 연계 시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의 시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분산형 전원에서 직류입니다. 직류를
우리가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직류가 선로에 침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류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변압기를 시설합니다. 볼게요. 분산형 전원 설비를 인버터를 이용해서 전력 판매 사업자의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직류를 만들었다. 그 만든 것을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를 만들어서 저압 전력 계통에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점과 인버터 사이에 상용 주파수 변압기인데 단권 변압기가 아닙니다. 상용 주파수 변압기, 우리 60Hz죠. 상용 주파수 60Hz인데 60Hz의 주파수를 가진 변압기고 단권 변압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시설해서 한다.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냐? 인버터 측 직류 측 회로가 비접지인 경우 또는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되지 않거나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용 주파 변압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인버터의 교류 출력 측에 직류 검출기를 구비하면, 직류가 검출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류 검출 시에 교류 출력을 정지시키는 기능 갖고 있으면 굳이 변압기가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단락전류 제한 장치의 시설입니다.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분산형 전원을 계통 연계하는 경우에 전력 계통의 단락 용량이 다른 자의 차단 용량 또는 전선의 순시허용 전류 등을 상회할 우려가 있을 때는 단락 용량이 차단 용량이나 순시허용 전류 등을 넘을 우려가 있을 때는 분산 전원 설치가 전류 제한 리액터 등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우리가 한류 리액터 들어보셨죠? 단락 전류 제한입니다. 그래서 전류 제한 리액터 등을 시설해야 된다. 이러한 장치로도 대응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밖에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통 연계용 보호장치 시설입니다. 계통 연계할 때 보호장치인데, 계통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설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 설비를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 협조를 실시해야 되는데, 어떤 이상이나 어떤 고장 발생 시 자동으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분산형 전원 설비 이상 또는 고장, 분산형 전원 설비 자체가 이상이나 고장 났을 때는 분리하기 위한 장치나 보호 협조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계한 전력 계통에 분산형 전원 자체의 고장이거나 연계한 전력 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일 때도 이런 설비 시설해야 되고, 단독 운전 상태일 때도 이런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단순 병렬 운전 분산형 전원 설비의 경우에는 단순 병렬 운전 분산형 전원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병렬 운전인데 단순하다 부가 그런 기기 장비가 없다고 보셨을 때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한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일 전기 사용 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서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 생략 가능한 것 50kW 이하입니다. 역전력 계전기 생략 가능한 거 50kW 이하. 그다음 특고압입니다. 7.5V 넘는 거. 특고압 송전계통 연계 시 분산형 전원 운전 제어 장치의 시설입니다. 특고압 송전계통을 연계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분산형 전원 운전 제어 장치는 송전사로 특고압 전력계통 연계하는 경우에는 계통 안정화 또는 조류 억제 등의 이유로 운전제어가 필요할 때는 그 분산형 전원 설비에 필요한 운전 제어 장치를 시설합니다. 그 다음에 연계용 변압기 중성점 접지입니다. 이때 중성점 접지는 전력 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전기 설비의 전기를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전력 계통의 지락 고장 보호 협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접지를 할 때 이런 거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지락고장 보호엽초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는 것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저장 장치라면은 우리가 뭐 작게 보면 축전지가 있을 것이고요. 축전지. 그 다음에 좀 큰 시설 보면 ESS라고 있죠. ESS.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이런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 저장 장치 설치 장소 요구사항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에 2차 전지,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데 2차 전지라는 것은 1차 전지는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고요. 2차 전지는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방전했다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2차 전지나 제어 반응이나 배전 반응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조명 설비 시설입니다. 이게 ESS 같은 혹시 검색해 보시면은 뭐 우리가 전기 아직까지 약간 사고는 조금 발생하지만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류로 저장하죠. 전기를 교류는 저장이 안 됩니다. 직류로 저장을 한다. 이때 공간을 확보하고 조명 설비 시설해야 됩니다.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환기 시설 갖추고 적정 온도, 습도 유지고요.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 뭐 읽어보셔도 뭐 그게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설비의 안전 요구 사항입니다.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위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장이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비상 상황 발생 또는 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기 저장 장치에 비상정지 스위치 등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내열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옥내전로의 대지전압 제한입니다. 우리가 조명 설비 하면서 대지전은 많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명 설비 할 때 뭐 나왔던 것이 대지전압 얼마였어요? 300V 이하였죠. 300V 이하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 축전지 접촉하는 부하청 옥내 배선 다음에다 시설한 경우 주택 전로의 대지전압은 600V까지입니다. 우리가 뭐 다음 장에 그 태양광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이 있는데 그때도 600까지고요.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조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던 대지전압은 대부분 300V였지만 여기서는 직류 600V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떨 때 지락이 생겼을 때 전로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접촉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우리가 튼튼한 공사 뭐 있어요? 케이블, 금속관, 합성 수지관입니다. 에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고 전선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하면 된다. 수치 중요하니까요. 수치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 시설은 일단 전선은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세기및 굵기의 것일 것. 전선은 2.5스퀘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단자의 접속은 보시면 뭐 안전성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풀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잠글 때 너트나 나서 풀림 방지 기능이 있는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접점 압력이 상기간 동안 유지돼야 되고, 단자는 도체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체결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셔도 되겠죠. 그다음 지지물의 시설입니다. 2차 전지, 충전 방전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 지지물은 부식성 가스 또는 용해에 의해서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또는 지진,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일 것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및 보호장치입니다. 전기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충전만 하면 안 되겠죠. 충전하다가 일정 전화가 충전이 되면 멈추고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어 및 보호장치인데 충전 및 방전 기능. 전기 저장 장치는
배터리 SOC라고 해서 충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 오브 차지에서 SOC 특성 따라서 제조자가 제시한 정격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충전할 때는 충전 상태 또는 배터리 상태 시각화 정보 제공입니다. 전기장 저장 장치의 배터리 SOC 특성에 따라서 제조자가 제시한 정격으로 방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방전할 때는 방전 상태 또는 배터리 상태 시각화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충전할 때는 충전 상태나 배터리 상태를 시각화해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가 SOC 특성 충전 상태에 따라서 제조자가 제시한 정격으로 방전할 수 있어야 되고 방전할 때도 충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상태를 시각화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어및 보호장치입니다. 제어및 보호장치. 전기 저장 장치가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데 저장뿐만 아니고 비상용 예비 전원 용도를 겸하는 경우 뭐 비상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여기에서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비상용 예비 전원 용도를 겸할 때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비상용 부하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비상용 예비 전원의 용도를 겸하니까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전원 유지 시간 동안 비상용 부하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 용량을 상시 보존하도록 시설할 것. 전기 저장 장치의 접속 전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방 상태 유관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의 개폐기를 또 시설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 2차 전지, 전기 저장 장치니까 2차 전지가 필요하고요. 2차 전지는 다음에 따라 자동으로 전력으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시설해야 되는데 언제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시설하느냐? 과전압이나 과전류, 제어 장치의 이상 2차 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우리가 이런 경우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고장이 나면 상승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직류전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하고 직류용 표시를 합니다. 직류전류의 과전류 차단 시설하니까 보통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거의 대부분 전기 철도에는 직류가 있지만 대부분이 교류지만 이런 우리가 지금 분산형 전원 부분에서는 대부분 직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류전류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시설하고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 조난 정체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 전류가 차단되었을 때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계측 장치입니다. 계측 장치. 전기를 저장하니까 그에 따른 계측을 해야 되겠죠. 뭐? 축전지, 출력 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및 총방전 상태. 기본적으로 전압, 전류, 전력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전, 방전 상태. 그 다음에 축전지에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지만 변압기는 전압, 전류, 전력인데 축전지는 전압, 전류, 전력에다가 뭐 충방전 상태까지 계측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태양광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셀. 제일 작은 것이 우리가 태양광 뭐 판 하나 있습니다. 뭐 100W짜리 판이라고 하면 그 판을 이루는 제일 작은 것이 셀이에요. 셀. 그 다음에 그 판 자체 있죠. 뭐 100W짜리 그 판 이것은 우리가 모듈이라고 보죠. 모듈. 근데 모듈이 모여서 한 구역을 이룰 때 이것을 우리가 어레이라고 합니다. 어레이. 셀, 모듈, 어레이 이런 식으로 태양광 발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어부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도 설치 장소 요구사항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에너지 저장 있죠. 전기 저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요. 조명 설비를 시설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인버터가 필수죠. 왜냐? 태양광 만든 것은 직류인데 우리가 전력 계통에 보내려면 이것은
교류이기 때문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가 필요하고요. 인버터 등을 수납하는 공간에는 과열 상승 방지하기 위한 환기 시설 갖추고 적당한 온도 습도 유지.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5개 시설하면 당연히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침수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설비 장소 안전 요구 사항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접촉하면 내부의 충전부가 인버터로부터 분리된 후에도 인버터로부터 분리되어도 충전은 계속 될 수 있죠. 충전 상태에 나타내는 경고가 붙어 있어야 한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고장이나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전력 개통 연계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를 분리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 통로 안전하게 시설. 이게 우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해만 되셔도 시험 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전지 모듈입니다. 우리가 셀, 모듈 어레이라고 그랬죠. 모듈 한 판 그런 거예요. 모듈의 직렬군 최대 개방 전압이 직류 750V초가 1500V 이하입니다. 우리 직류에서 저압 고압의 기준이 바뀌었죠. 우리가 예전에는 KC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는 직류가 750V까지였습니다. 750V 넘으면 고압이었는데 직류 저압이요. 근데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직류 저압이 1500V까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직류 저압, 지금 직류 저압입니다.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시설 장소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 직류 저압 중에서 높은 레벨의 전압들이에요.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 울타리 담당을 시설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에 시설하면은 위험하죠.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울타리 담당을 시설하고 또는 충전 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옥상에 시설하지만은 사람이 쉽게 접촉 우려가 없도록 시설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그 건물 옥상에 태양광 시설되어 있는데 전부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고요.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식별이 가능하도록 위험 표시하고요. 일반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 여기 있는 옥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없는 옥상은 그래도 좀 더 안전하죠. 모듈 프레임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할 것. 위험 표시를 한다. 그 다음 태양전지 모듈을 주차장 상부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즉, 그래서 나와 같이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과 같이 시설하고 차량의 출입 등에 의한 구조물, 모듈 등의 손상이 없도록 할 것. 태양전지 모듈을 수상에 설치하는 경우, 물 위에 시설하는 경우는 이것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다와 같이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과 같이 시설할 것. 그다음에 모듈 접촉하면 내부의 충전부가 인버터로부터 분리된 후에는 여전히 충전 상태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경고가 붙어 있어야 되고, 고장이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개통 연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 분리 위한 안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 제한입니다.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 제한, 우리가 앞에서 전기 저장 장치도 했었죠. 600V입니다. 여기에서도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 제한이 600V다. 600V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설비 시설입니다. 간선의 시설 기준에 따른 전기 배선입니다.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를 개통 연계 분산형 전원 설비에 연결하죠. 그때 간선 메인 라인입니다. 간선 메인 라인 시설 기준에 따른 전기 배선을 보면은 읽어보시면 돼요. 전선 접촉한 경우 나사로 조이고 기타 이와 동동 이상 효력 있는 방법으로 기계적 전기도 안전하게 접촉하고 접촉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긍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바람, 결빙, 온도, 태양광선 같은 예상되는 외부 영향을 견딜 것, 국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그 다음에 직렬 연결된 태양전지 모듈의 배선은 과도 전압의 유도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스트링 양극과는 배선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할 것. 과도 전압의 유도에 의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배선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설비의 시설 기준.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입니다. 셀 모듈 어레이라 그랬죠. 그럼 한 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듈에서는 모듈을 시설합니다. 이때 얘도 읽어보시면 돼요. 뭐 자중, 자체 중량, 적설, 풍압, 뭐 지진,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해서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물에 의해서 견고하게 설치할 것. 모듈의 각 직렬구는 동일한 단락 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합니다. 모듈이 있을 때 단락 전류가 동일한 모듈을 구성해야 되면 한 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의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 전압 및 출력 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할 것. 각 직렬군의 전압 및 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고, 전력 변환 장치 시설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 뭐요? 인버터죠. 태양광 발전에서 인버터는 일단 실내용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 전압이 인버터 입력 전압 범위 이내일 것. 개방 전압이 인버터 입력 전압보다 작을 것. 그다음에 5개 시설하는 경우 방수 등급 IPX4, 방수 등급 IPX4, 5개 시설할 때. 그다음에 태양광 설비 계측 장치입니다. 계측 장치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뭐 저장 장치도 마찬가지지만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 비슷한데 여기는 보세요. 전압과 전류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에는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저장 장치 할 때 뭐요? 전압, 전류, 전력이었죠. 여기서는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 시설한다.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입니다.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도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에서 진동과 충격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일 것. 부식 환경에 대해서 부식하지 않도록 다음의 재질입니다. 모듈을 지지하는 철 구조물은 용융 아연 또는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도금된 형광,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합금, 그 다음에 산계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제품일 것. 근데 모듈 지지대와 그 연결 부재의 경우는 용융 아연 도금 처리, 여기 나오는 용융 아연 도금 처리 또는 녹방지 처리를 해야 된다. 절단 가공 및 용접 부위는 방식 처리한다. 이런 부위가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방식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제어 및 보호 장치 등입니다. 우리가 셀 모듈 어레이에서 모듈까지 각각을 제어한다기보다는 모듈이 합쳐진 어레이 등을 제어 및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의 출력, 개폐기 등의 시설, 어레이 출력, 모듈이 모여서 어레이가 됐을 때 그 어레이의 출력이 나가는 곳에 개폐기 등의 시설합니다. 어레이 출력, 개폐기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한 부하 측의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전력 변환 장치에 이르는 전로, 인버터죠. 복수의 태양전지 모듈을 시설할 경우는 그 집합체 접속한 부하 측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근접해서 개폐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시설한다. 여기 어레이 출력 개폐기를 접속점에 근접해서 시설합니다.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모듈을 그 병렬로 접속한 전로에는 그 주된 전로에 단락 전류가 발생할 경우에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 또는 기타 기구를 시설합니다. 그다음에 어레이 출력 개폐기는 점검이나 조작이 가능한 곳에 시설을 한다. 이런 조건이 제어 및 보호 장치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분산형 전원 설비 부분의 이론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풍력 발전 등을 수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과목에서 풍력 발전 설비 부분이 문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만약에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충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부분, 나왔던 부분 위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산형 전원 부분은 모든 전기 설비, 그러니까 뭐 모든 신재생 부분을 다 담기에는 노력 대비 혹시나 효율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분산형 전원 설비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1번 분산형 전원 설비의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가 몇 kVA 이상일 경우에는 총 배전 계통과 연계 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얼마 이상입니까? 250kV 이상입니다. 250kVA 이상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2번 분산형 전원 설비를 인버터를 이용해서 전력 판매 사업자의 저압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점과 인버터 사이에 무엇을 설치합니까? 상용 주파수 변압기인데 단권 변압기, 상용 주파수 변압기 중에서 단권 변압기는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상용 주파수 변압기. 3번 계통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 설비를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 협조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상 또는 고장이 아닌 것은 어떤 이상이나 어떤 고장일 때 보호 협조를 하고 분리를 해야 되느냐? 분산형 전원 설비의 이상이나 혹은 연계한 전력 계통 이상이나 혹은 단독 운전 상태일 때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보호 협조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죠. 3번에 아닌 것은 답은 3번 통합 운전 상태입니다. 3번 전기 저장 장치의 설치 장소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전기 저장 장치의 설치 장소 및 설비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전기 저장 장치의 축전지 제어반 배전반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하고 조명 설비를 시설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전기 저장 장치뿐만 아니고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시설 갖추고 적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되겠죠. 이거만 보셔도 될 겁니다. 3번 충전 부분은 노출되도록 시설해야 한다. 이것은 뭐 충전 부분이 노출되는 것 자체는 지금 전기 저장 장치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5번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의 축전지에 접속하는 주택의 옥내전로 대기전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얼마? 직류 600볼트죠. 답은 3번입니다. 6번 전기 저장 장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공시 단면적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입니까? 전기 저장 장치에서 단면적 2.5입니다. 답은 2번. 7번 전기 저장 장치의 2차 전지가 자동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2차 전지 충전하는 이 축전지가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해당되지 않는 것. 과전압 과전류 제어 장치의 이상이죠. 과전압 과전류 제어 장치 이상일 때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고요. 2차 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저하가 아니고 상승할 경우입니다. 상승할 경우 따라서 7번은 4번이고요. 8번 태양전지 발전설비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인버터 제어반 배전반 등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명 시설 시설해야 된다. 이거 조금 전에도 나왔죠. 어디냐면 전기 저장 장치. 그러니까 4번에 보기 1번에서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이번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요. 다만 태양광 설비의 고장이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부터 인해서 개통 연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 분류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3번 주택의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외선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V이어야 하죠. 답은 4번입니다. 9번 태양광 설비에서 계측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태양광 설비에서 계측해야 될 것은 뭐다? 전압과 전류 혹은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력.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온도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전기설비규정 KC 규정이 적용된 이 교재를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과목 특성상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많은 문제를 반복하시면 좋은 교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KC 규정의 적용 초기에는 뭐 많은 관여는 문제들이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출제되던 관여는 문제,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여기에서 뭐 새로 제가 예상 문제로 수록한 이런 그 여러 문제들을 반복해 주시면 또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닐 겁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죠. 뭐 보통 이 한국전기설비규정 과목을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아무쪼록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에서 꼭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꼭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